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실거주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된 반면 경기도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 풍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분양시장에서도 김포 풍무, 파주 운정 등 비규제 지역 단지가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견본주택 방문과 온라인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도 이달 중 5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총 약 860세대 중 현재 조합원은 360명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80세대만 추가 모집을 하고 나머지 세대는 전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이곳은 현재 1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나 2028년 GTX가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져 인기 지역으로 꼽힙니다. 내년 일반 분양은 평당 2,600만 원 이상 예상되지만 이번 추가 모집은 평당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낮은 분양가와 완화된 청약 대출 규제가 강점이지만 공급 집중과 유상 옵션 이자 부담 등으로 체감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씻고 떠오르는 경기 지역의 풍선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으로 여야 충돌 끝에 파행을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자 주 의원이 입틀막이라며 반발했고 고성과 몸싸움 끝에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질의가 이어지자 야당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든 인사는 투명하게 진행된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 실장 출석 문제도 논란이 됐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시로 언제든 출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전임 정부로부터 복합 위기를 물려받았다며 현 정부의 수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실장 논란은 향후 국정감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 시 미국은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하며 패양적 결과가 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관세 덕분에 한국, 일본, EU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관세 없이는 이런 성과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 후 2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면서 1심, 2심 모두 위법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권한이 박탈되면 미국은 외국과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정부별로는 잘했지만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소식입니다. KT가 지난해 악성 코드 BPF-도어와 웹쉘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민간합동조사단은 일부 서버에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관리 부실과 은폐 정황이 확인되면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유혁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SK텔레콤 사례처럼 부도덕한 행위가 확인되면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KT는 현재 펨토셀 장비 인증서 폐기, 재발급, 위치 이동, 망 차단 등 보안 대책을 시행 중이며 통합관제 체계를 통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KT의 영업활동과 통신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롯데쇼핑은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1,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 감소, 매출은 3조 4,101억 원으로 4.4% 줄었습니다. 울산역 환승센터 사업 철회로 487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과 해외 사업은 견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마트, 하이마트 부진으로 전체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백화점은 매출 7,343억 원, 영업이익 796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성장했습니다. 외국인 매출은 39%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했고 패션 카테고리 호조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4분기 전략으로 백화점은 리뉴얼 오픈과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마트는 PB, 신선식품 중심 경쟁력 강화, 이 그로서리 사업에 집중, 해외는 K푸드 중심 전문점 모델로 전환 가속화 예정입니다. 무역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304.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월 기준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래서 9월 누적 흑자는 82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22%나 상승했고 선박, 승용차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지만 반면에 유럽, 동남아 수출은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금융계정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모두 늘어나며 순자산이 129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연말까지 흑자 기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 소식입니다. 1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중부유층 중 MZ세대 비중이 2022년 19.8%에서 올해 33.6%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3%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로 3명 중에 1명이 MZ세대인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자산 비중은 34.9%, G세대는 26.3% 증가한 반면 베비붐 세대는 28%로 감소하며 세대 간 투자 성향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MZ세대 40%는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주식, ETF 등 투자 상품을 선택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1년 내 투자 상품 가입 의향이 저축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의향은 전체의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금융 뉴스 소비도 늘며 합리적 금융의사 결정 역량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회복이 맞물리며 내년에도 MZ 자산가 시대의 투자 중심 자산 운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문화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역 소식은 전남 광주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내 임산부, 영유아,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동구, 서부, 북구는 자체 예산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광산구와 남구는 관례 조례와 예산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인구가 많은 광산구의 공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서울,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조례를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제도화했으며 다른 주요 도시들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광주는 시차라의 조례가 없어 자치구 간 격차 해소가 어렵습니다. 정 의원은 모든 가정이 주거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임산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